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부터는 종합위험 보장 과수, 이제 비가림 과수 다 합쳐서 그냥 수학감소 보장으로 할게요. 이 과목 들어갑니다. 이 과목은 늘 그렇지만 조사, 그리고 조사를 정리해 놓은 공식이죠. 자, 일단 여러분들 수학감소 보장, 종합과수의 모든 품목은 수학감소 보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기초에서 수학감소 보장 방식, 수학감소 보험금을 기준으로 보험금 산정 원리 살펴봤죠. 네. 평년 수확량 대비해서 얼만큼 수확량이 감소했는지 얘를 보장하는 거예요. 자, 미보상이 있다면 차감하고 피해를 이렇게 산출하죠. 자, 이 피해를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가입금액에 피해에서 자기부담 차감한 만큼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하는 게 보험금, 수학감소 보험금이에요. 1번에 속해 있든 2번에 속해 있든 결국 얘예요. 얘. 다른 거 아니에요. 다만 이 수확량을 구하는 방법, 계산식이 완전히 다르더라. 1번과 2번이. 계산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조사 방법도 다르다는 거죠. 조사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게 공식이고 공식을 말로 풀어놓은 게 조사 방법이더라. 그쵸? 우리 생기초에서는 포도, 복숭아, 자두 한 80% 수준까지 한 거예요.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것을 기본 과정에서 이제 이번 강 그리고 다음 강부터 쭉 채우실 거고요. 포도, 복숭아, 자두를 끝내고 나머지 품목, 즉 기타 과수 들어갈 거예요. 아예 계산식, 조사 방법이 다릅니다. 자, 만감류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1과목에서는 사실 암기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감류를 말씀드렸지만 일단 24년 3, 4월에 10회 대비해서 농금원 이론서가 나올 때까지는 만감류 잊으세요. 이 과목에서는. 왜냐하면 어느 쪽으로 수확량 산정 방법이 어느 쪽으로 갈지 나와 봐야 아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예측되기로는 1번으로 갈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딱 인식해서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혹시나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과목 만감류는 그냥 농금원 이론서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더라. 그럼 이 방법 둘 중에 하나로 수확량 계산 끝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포도, 복숭아, 자두 먼저 해볼게요. 우리 이건 다 아시죠? 네, 우리 생기초 내용 또 다 까먹으셨나요? 한번 복습 잠깐 하고 들어갈게요. 보장 기간 중에 자, 이 시기에 이 어떤 시기죠? 이 과수원에 수확이 개시되는 시점. 농금원 이론서에서는 이 시기를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A, B, C 품종이 있을 때 만약에 조, 중, 만생종이다. 그러면 가장 먼저 수확하는 품종, 이 품종의 수확이 시작되기 전, 이 과수원 전체의 수확이 개시되기 전에 의무적으로 착과수를 세워놔요. 그쵸? 그 착과수의 이름이 그냥 착과수죠 뭐. 근데 워낙 우리 이제 착과량 구분 다음 시간부터 해보겠지만 이것도 착과수, 저것도 착과수, 저것도 착과량, 이것도 착과량. 그래서 앞에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수확 전 착과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확 전 착과수 조사를 통해서 이 시점에 현재 스코어 몇 개 달려있지? 이 과수원에 모든 달려있는 과실수를 세해 놓는 거예요. 자, 세놨더니 만약에 2만 개예요. 만약에 아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기초에서 아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뒤에 손해본 것, 손해, 피해를 감수로, 그쵸? 기억나시죠? 피해과 실수, 낙과 피해가 실수를 낙과 감수과 실수로, 감수과 실수, 포복자에선 감수량, 얘가 손해예요. 그렇다면
아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감수량이 0이다. 그러면 얘가 곧 이 과수원의 수확하는 과실수, 수확량이 되겠네요. 근데 아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수확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나요? 무사고예요. 보험금 필요 없어요. 피해율 필요 없어요. 수확량 다 필요 없어요. 그쵸?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 얘는 어디로 간다? 에이, 괜히 조사했네, 괜히 힘썼네, 이게 아니고 이 해의 과거 수확량으로 된다. 과거 수확량? 그쵸? 우리 1과목 시간에 평년 수확량 할 때 포도 복숭아는 같이 포복자 하지만 거기서 자두는 배신하고 나가버리고 포도 복숭아만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은 해의 과거 수확량은 어떡하지? 사고가 일어났으면 조사 수확량이 있을 텐데 조사와 평년의 50%를 비교할 텐데 무사고니까 어떡하지? 자, 다른 품목은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그 해 큰 값의 110%를 그 해의 과거 수확량으로 하지만 포도 복숭아는 수확 전 착과수 조사해 놓은 게 있잖아요. 얘가 더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얘 사고가 안 일어났으니까 과중조사를 안 했어요. 사고가 나야 과중조사를 합니다. 포복자는. 그럼 평균 과중, 이미 산출되어 있는 평균 과중을 적용해서 그 해의 과거 수확량 작은 A값으로 쓴다. 됐죠? 근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손해, 즉 감수량을 따져봤어요. 감수량을 따져보고 감수량을 계산했더니 그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근데 사고가 발생했어요. 아까 제가 사고가 발생하면은 과중을 조사한다 그랬죠. 적중은 그냥 가입 과중이잖아요. 그럼 사고가 발생해서 과중을 조사하니까 조사 과중이 나오겠죠? 조사 과중. 조사 과중이 예를 들어서 뭐 0.5kg이라 할게요. 그러면 이 시점에 여기에 매달려 있는 이 과수원의 정확한 착과량이겠죠. 자, 예, 사고가 발생했어요. 보험금을 지급해야 돼요. 피해율이 필요하겠네요. 자,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럼 뭐가 추가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확한 착과량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조사를 할 때 미보상 주수가 있었다? 그쵸? 미보상 주수는 계약자님께서 가져가는 것으로 할게요. 주당 평년 수확량만큼 피해가 없는 것으로 할게요. 이건 계약자님 겁니다. 즉 조사 착과수의 조사 과중, 착과수 곱하기 조사 과중. 착과수란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되겠죠. 미보상 주수의 주당 평년 수확량까지 합친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수확 전 착과량으로 하죠. 그쵸? 자, 얘 기준을 세워놓고 이제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이후에 발생한 손해를 계산해요. 손해의 종류. 우리 생기초에서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 나무 피해 감수량이 있다는 거 배웠어요. 그리고 적종을 넘어오시면서 적종 거치시면서 착과 감수, 낙과 감수, 나무 외에도 막 낙엽, 착과 손해 여러 가지 했었어요. 네. 그런 감수량들을 산정해요. 여러 차례 발생했으면 여러 차례 발생한 모든 감수량의 합계를 내서 차감을 한 것이 이 과수원의 수확량이더라. 즉 착과량을 수확량의 기준으로 세워놓고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를 차감한 것이 포도, 복숭아, 자두의 수확량이더라. 그리고 이 수확량이 여기에 대입돼서 피해율, 보험금까지 가더라. 자, 이게 생기초에서의 내용이었어요. 다 떠오르셨죠? 이제 자, 기본은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내용. 크게 4가지를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 포복자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착과수 조사 이후에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감수량을 차감한다. 그쵸?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착과수 조사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어떡하지? 아니, 재해가 오다가 여기 아직 착과수 조사 안 했구나. 다시 물러가지 않잖아요. 그쵸? 이 시점, 이 시기 전에, 수학 개시 전에, 착과수 조사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어떡하지? 얘는 지금 우린 여기만 배웠는데 요거 하나.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착과량이라고 하는 게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즉 수학 전에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항상 기대했던, 이 과수원에 기대했던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작을까? 수확전 착과수가 항상 이 과수원에 기대했던 평년 수확량보다 적을까 하는 거예요. 착과량은 결국 얘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2만 개를. 무사고라면 아까 봤듯이 얘는 과거 수확량으로 가고, 유사고라면 조사 과중에 얘를 더해서 착과량으로 가고, 얘는 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즉 두 번째는 이 수확전 착과수가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는데 평년이 만이래요. 우리 단위는 제가 생략할게요. 평년, 이 과수원에 기대된 게 만이래요. 그런데 수확전 착과수가 11,000인 경우에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사고가 발생했대요. 더 열렸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럼 얘는 약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런 경우를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에서 볼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은 이제 다음 강부터 착과량, 감수량 해가면서 보실 내용인데 일단 하나는 복숭아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복숭아 뭐 있죠? 병충해, 감수량. 우리 감수량의 종류 조금 전에 했지만 과실이 매달린 채 떨어져서 나무가 죽어서 거기에 매달린 과실들, 즉 세 가지 종류만 감수량을 배웠어요. 생기초에서. 물론 적종에서는 낙엽, 착과순회, 또 나무도 무슨 일부 침수주스, 수확불능주스까지 그건 적종의 특징이었고, 기본적으로 감수량은 착과, 낙과, 나무가 죽어서 생긴 감수량이에요. 근데 복숭아는 하나가 더 있잖아요. 보상하는 손해 중에 하나, 세균 구멍병, 즉 병충해 감수량이 있어요. 자, 복숭아 병충해 감수량 어떻게 할 것인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맥세이죠, 맥세이. 맥세이는 적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착과된 채, 계속 지금 피해를 입었지만 착과된 채 있는 거예요. 20% 피해 입었대요. 근데 과실 떨어지지 않고 계속 매달려 있어요. 거기에 두 번째 재해가 오면 피해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20% 빼주는 건 똑같아요. 오히려 적종보다 쉽죠. 적종은 착과 손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 착과 피해 구성률 다 맥세이로 쓰였지만 포복작 기타 과수는 무조건 맥세이는 그냥 이전 사고의 착과 피해 구성률 딱 하나예요. 자, 생기초 이후에 기본에서 볼 내용 이런 것들입니다.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있었다면 착과수가 평년 착과수보다 더 크거나 적거나 아니면 같다면 이거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음 강부터 차례차례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조사 방법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사 방법 들어가기 전에 사실 조사 방법은 뭐 적과 착과수 조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생기추에서 한 내용하고 다 겹쳐요. 네, 어렵지 않아요. 자,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있었대요. 이렇게 보장 기간이 있는데 수학 전 착과수 조사를 해야 돼요.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왔대요. 재해가 왔대요. 저 재해는 어떻게 손해를 계산해서 보험금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고가 난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손해를 계산해서
어떻게 피해를 산정해서 보험금에 반영을 할 수 있을까? 보상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개시 이후에는 감수량 산출해서 뺀다는 걸 알았는데 지금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뭐 하는지. 네. 사고의 종류는 3개겠죠. 늘 그렇지만 뭐죠? 일단 재해로 인해서 과실이 낙과됐어요. 낙과 자체가 피해죠. 하지만 그중에 못 쓰는 과실도 있겠지만 쓸 수 있는 과실도 있으니까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계수, 낙과 피해 과실수 중에서 낙과 감수량을 산정해요. 나무 피해가 있겠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위험이니까 로 인해서 나무가 죽었어요. 거기에 매달린 과실들은 다 못 쓰는 과실로 보더라. 나무 피해 감수량 또는 고사주수 감수량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요. 재해가 발생했는데 피해를 입고 계속 매달려 있는 케이스. 태풍으로 살짝 부딪혀갖고 과피가 찢어졌거나 피해잖아요. 근데 떨어지지 않았어요. 개시 전이든 개시 후든 과실은 항상 이 형태의 사고가 있어요. 적중이 복잡한 거죠. 뭐 낙엽부터 해가지고 그쵸. 네. 나무 피해도 세분화되고 종합가수부터는 심플합니다. 자 그러면 개시 전에 낙과 피해가 있었대요. 얘는 어떻게 계약자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감수량을 산정해 주나요? 따로? 개시 이후에는 감수량 산정하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얘는? 이미 여기에 계산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 과수원에 달린 과실수를 세놓잖아요. 여기에 다 반영이 돼 있죠. 수학전 착과수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어떻게 반영되냐고요? 우리 이거 적종해서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자, 수학전 착과수는 어떻게 조사한다? 제가 조사 대상 주수가 500주 있으면 500주 다 사다리 탈 수 없습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착과수 조사는 모든 착과수 조사는 표본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 주수를 먼저 계산하잖아요. 실, 미, 고겠죠. 수학 불능 인정 안 하고 아직 기수학 없고. 조사 대상 주수 계산했더니 450주래요. 450주 다 사다리 타요? 표본. 표본주를 산정하고 표본주 위치 잡고 가서 표본주의 주당 착과수를 세잖아요. 사실 표본주 착과수 합계가 나오겠죠. 뭐 1번 나무는 120개, 2번 나무는 130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합계 나누기 표본주수 합계. 주당 착과수가 나오죠. 자, 얘랑 개시 전에 발생한 낙과 피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낙과. 나무에 과실이 100개가 있다가 낙과가 됐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80개로 줄어들겠죠. 답 나왔죠? 뭐예요? 얘가 줄어들잖아요. 낙과 피해만큼 줄어든다. 결과값인 수학전 착과수가 줄어든다. 우리 조금 전에 봤지만 포도, 복숭아, 자두의 수확량의 기준은 뭐다? 수학전 착과량이다. 마이너스 감수량 합계. 자, 이 착과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산하는 수확량, 그때의 착과량, 조사과중, 이 값의 조사과중, 미보상 주수가 있다면 주당 평년 수확량, 두 덩어리지만 어찌됐든 얘가 기준이잖아요. 미보상 주수는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얘가 줄어들어요? 얘가 줄어들어요? 주당 착과수가? 얘가 줄어들어요. 수학전 착과수가. 그러면 얘로 산정하는 착과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수확량이 줄어들어요. 수확량이 줄어들면 그쵸? 평, 수, 미, 평인데 얘가 줄어든대요. 분자가 작아져요. 피해율이 커지겠죠. 수학 감소량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피해율에 반영되는구나. 수학 전에 발생한 낙과 사고도 이렇게 감수량을 계산해서 차감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수학 전 착과서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구나.
지금 우리 그거 한 거예요. 됐죠? 네. 그럼 두 번째, 나무는요? 답 나왔죠? 고사 주수. 고사만 인정하잖아요. 고사, 실, 마이너스 미, 고. 조사 대상 주수에서 빠지잖아요. 나무가 줄어든다. 결과값인 수학전 착과수. 얘를 기준으로 하는 착과량, 수학량, 수학량. 똑같은 효과죠. 똑같은 결과. 즉 2번과 3번은 수학전에 몇 차례가 발생했어도 얘 다 들어가 있더라. 감수량 따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런 문제를 봤어요. 수학 전에 낙과 수학량을 계산해갖고 감수량을 산정했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낙과 나무, 사고당 감수량 X. 착과는요, 착과. 자, 여기서 착과.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금 여기 수학전 착과수 조사 시점, 수학 개시 시점이에요.